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19대 국회부터 미뤄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해당 내용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해충돌이 뭔지 한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법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이해충돌이란 어떤 우리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 먼저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하면 된다면 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성적 처리 문제가 한번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그 자녀 2명에게 자신이 개설한 강의를 듣게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한다는 경우에 어떤 교수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어떤 공익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의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간의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럴 때 이럴 경우 어떤 교수 성적 평가에 대한 다른 학생들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이런 게 쉽게 말씀드린 어떤 이해충돌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이 법은 어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지켜야 할 큰 8가지 구체적인 행위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자신이나 자기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사전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또 다른 조항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어떤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예. 또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예컨대 우리 그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한 3년 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기관장에 제출을 해야 되고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제가 말씀드린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 가족을 해당 기관에 특별 채용하거나 또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든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8개 행위준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자, 만약에 법안이 사전에 제정이 됐었다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먼저 이 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참 이번 사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LH공사 직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어떤 우리 공직자가 그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 LH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던 어떤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하기 통제 장치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제도와 함께 직무 회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 자신 또는 그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경우 사익 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LH 이번 사건 같아 봐서는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특히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속히 제정이 된다 하면 우리 LH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해충돌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처벌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저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한 지금 현재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바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같은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이 법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 같은 걸 일벌백계해서 예. 공직윤리가 더욱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눠봤지만 19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좀 계속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려면 국회 통과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런 LH 사태 같은 경우가 예. 사회적 문제로 크게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나 우리 사회자님도 지금 오늘 방송을 하시지만 여기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예. 또 지금 저희들도 국회 쪽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예. 특히 LH 직원 이런 부동산 특효 사건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인식하는 어디 공직사에 대한 불신 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 법 적용 대상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200만 명의 공직자가 청렴한 행위를 계속 해야 되고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장치와 사후 처벌을 담아놓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저희 권익위도 지금 그래서 국회 측과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공청회 지금 준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많은 조금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순위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간 저희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80개국 중에 3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역대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게 그동안 이렇게 개선이 된 것도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정이랄지 부정환수법 제정이랄지 예. 일종의 저희가 이번에 남아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반부패 3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공직자들의 공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예. 이 공직자들 공무 수행 공정성, 투명성 크게 높아질 거로 봅니다. 예. 그럼 이러한 점이 정부의 대신뢰도에 크게 작용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OECD나 유엔의 국제기구에서도 부패 예방을 위해서 각국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로 미국 같은 데는 1960년대에 벌써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예. 이번 기회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면 국가 신인도 제고에는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